이제 이번에는 이제 7, 8장 내용을 먼저 다루고 이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전체 전반적인 리뷰를 하던지 아니면 9장을 넘어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종교의 흔적을 보는 건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처음에는 애니미즘이 먼저 했었어요. 먼저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종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점점 복잡한 형태의 교리적 종교로 이제 확장된 형태인데 이제 무덤을 봤을 때 현재까지 남아있는 무덤을 봤을 때 뭔가 의도적인 매장 이런 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부장품 뭔가 그 물건을 같이 묻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믿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도 이제 부속품은 없었지만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무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형태의 종교가 있었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종교가 이제 근본적으로 굉장히 약간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가지 근거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아주 과거부터 이런 종교의 형태가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굴 예술 같은 거, 동굴에 뭔가 동물이나 도형이나 반인반수 같은 걸 그린 것도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이제 좀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로 그려놨기 때문에 어떤 황홀경 상태의 영적 이런 세계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때 황홀경 상태의 이런 이상 세계를 보고 그거를 기록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이제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흔적이 있죠. 그 다음에 알코올. 그게 이제 하나의 황홀경 상태를 경험했을 하나의 의뢰처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내 뇌의 크기가 앞에 말했던 그 정신화 능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이델베르크인은 2차까지밖에 생각이 안 돼서 그냥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다면은 네안데르탈인은 뭔가 개인적인 종교가 가능했다. 3, 4차의 생각이 가능해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신을 믿는 것이 가능했고 신이 뭔가 관여한다, 현생 세계에 관여한다 이런 사고가 가능했고 인간은 뭔가 다 같이 신의 의도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합의를 거쳐가지고 교리를 개발을 하는 그런 게 우차적인 생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 현대에 우리가 가지는 종교는 인간만의 특징이죠. 다른 동물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이러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렵 취재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 정착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정착을 하면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종교가 탄생을 한 건데 작가가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정착 생활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렵 취재 생활은 만약에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냥 이사를 하면 그만인데 정착 생활을 하면서 부족 생활을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집단 내의 불화가 커지고 남성이 사망률이 높아지고 계속해서 싸워서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종교가 나타났을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다 같이 하는 결속 활동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일처인지 잘 모르겠지만 혼인 관계를 좀 공식화해서 남성들의 폭력 그런 싸움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남성 중심으로 위계 질서를 잡아서 이제 폭력을 없앤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리적인 종교를 도입시켰다. 이제 그거의 근거 중에 하나로 어떤 의례 공간이 발견되기도 했고 다 같이 의례를 치룬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한 사람이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통일된 종교를 믿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해서 이제 분쟁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종교를 위한 공간도 없었을 수 있고 종교를 위한 뭔가 사제 계급도 없었을 텐데 이제 사회가 좀 부유해지고 먹을 게 풍족해지고 나서 사제 계급이 탄생하고 좀 더 종교가 구체화되었겠죠. 좀 더 복잡한 형태로. 그래서 이제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가는 그 종교는
집단 크기에 따라서 커졌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에 효율적이어서 집단 크기에 따라 가지고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예시로 북반구 아열대 지역에 이렇게 길다랗게 있는 지역, 아열대 지역을 추계 시대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다 종교가 출범을 했어요. 그때 이제 종교가 출범을 했다. 그게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기원전 4천년경에 자원 경쟁이 심해지자 종교가 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종교라는 게 이제 사회가 커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건 맞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과거부터 존재했다. 그러니까 인류의 본질적인 것이다. 인간 본질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그리고 그 애니미즘과 이제 종교를 연관시킨 것도 그렇죠. 현대 교리 종교가 이어져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인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종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피엔스도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이제 원래 자연적인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는 원래 그러니까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강제로 이제 정착 생활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거의 해결책으로 종교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9장이랑 10장은 콜트에 대한 내용인데, 콜트가 뭐냐면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 책에서는 그냥 소규모 종교 집단,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집단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지금 현대 기독교나 다 이슬람교나 다 원래는 컬트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불교는 시다르타, 그 다음에 기독교는 예수 기반으로 아주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커진 케이스고, 그 다음에 현대에도 여러 가지 컬트가 있고, 이제 그런 컬트가 이제 살아남을 확률은 많이 없지만, 그러니까 높지 않지만, 그런 종교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이게 종교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컬트 형태로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분파해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끄는 카리스마적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교가 이제 원래 기본 종교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에서도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현대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컬트가 탄생을 합니다. 이런 컬트의 특징이 뭔가 대부분 교리적인 이탈을 굉장히 강렬하게 허용을 하지 않고, 힌두교는 굉장히 많이 포용을 하는데, 힌두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교리적인 이탈을 강렬하게 허용을 안 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컬트의 예시를 하나 다루는데, 파나시아 협회 같은 거가 있는데, 자기의 딸을 이제 하나의 신이나 예언자로 여기고 여성 중심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처 실패를 하면서 사라진 케이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여러 가지 생기고 없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자기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자신감 있게 표명을 하고 자기를 마치 신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적 혼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약간 막 고아나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그걸 이겨나가다 보니까 기존 사회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제 개념을 탄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현형 인격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게 컬트의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꼽는 게 컬트가 대부분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이유가 처음에는 지도자에 대한 이런 충성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교리에 대한 교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와 이런 추종자 사이의 그 커넥션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나중에 이제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이제 지도자와 직접적인 커넥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이런 존경심으로 시작했던 추종자들이 교리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자기도 그 초인적인 힘의 영향을 받고 싶다 라는 거고. 그리고 종교는 이제 계속해서 분열을 하는데,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소규모 사회에 적합하죠. 그러니까 거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자연스러운 형태로 돌아가려는, 소규모로 계속 쪼개지려는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분열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뭔가 사회가 변화를 해서 기존의 교리가 너무 억제가 된 경우, 그런 경우에 그 분열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종교가 하나의 정답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약간 과학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마치 진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지만, 종교는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 인류 사회에 적합하도록 계속해서 그냥 살아남는 유기체처럼 느껴집니다.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존의 것이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리가 그래서 이제 종교의 진화의 단계를 좀 설명을 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 처음에는 비공식적이고 굉장히 수렵 채집인데 비공식적이고 몰입형인 종교였다가, 2단계에서는 샤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종교의 의례를 관리하고 종교의 진행을 관리하는 샤먼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의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굉장히 비공식적이고 공식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마음속에 담고 있는 형태의 종교였다면은, 2단계에서는 뭔가 공동체적으로 샤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삶에서 뭔가 불확실성이 있던 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가 오고, 3단계에서는 이제 공식 종교로서 신이나 교리나 아니면 의례 공간이나 사제나 이제 이런 구조를 갖추는 게 4단계가 될 수 있고, 이제 3단계가 될 수 있고, 4단계는 이런 의례 공간 없이도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 약간 도덕적이고 신은 어디에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다 존재할 수 있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제 생각이나 현대 사회에서 왜 종교가 계속해서 미래에는 종교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